열린 K 시간입니다. 올여름의 유례 없는 폭염은 초가을까지 이어졌는데요. 지난 주말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날씨를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임덕빈 전주 기상지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여름이 참 많이 더웠습니다. 9월이 되어서도 폭염이 이어졌는데 이쯤 되면 가을이 왔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지구온난화로 기상 기록은 해마다 경신되어 왔는데요. 올해는 거의 매일 경신되다시피 해서 유난히 혹독하고 긴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어서 가을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상학적으로는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떨어져야 가을로 간주가 되는데 이 기준에는 아직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최근 기온 분포를 보더라도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은 데다가 10월에도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청명한 가을로 접어들어도 한동안 낮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말에 내린 폭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전국 곳곳에 한때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까지도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초가을이 되어서도 집중폭우와 또 폭염이 계속된 이유는 뭔가요? 30여 년 전만 해도 그 시간당 20mm 이상의 비는 흔한 경우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 정도 비를 언론에서 집중호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폭염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 기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온이 1도 올라가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약 7%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30년 동안의 평균 기온이 과거 1940년대보다 약 1.6도 정도가 상승했는데요.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수증기의 양이 많아진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폭우도 빈번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최근 30년간 기후 통계를 살펴보면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이미 아열대 기후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하고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올해는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연휴 내내 참 더웠습니다. 열대야까지 있었고요. 올해 폭염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1994년과 2018년을 더웠던 해로 기억하시는데요. 올해를 그때와 비교해보면 폭염은 비슷하지만 열대야는 압도적으로 많아서 올해는 그야말로 역대급 무더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2020년까지 평년값과 비교해보면 올해 폭염 수준이 더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도내 14개 시군의 올해 폭염 일수는 평균 32.6일로 평년보다 3배가 많았고 열대야 일수는 25.6일로 평년의 4배 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온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는 학교가 휴교되기도 했고요. 미국과 멕시코에서는 에너지 사용 급증으로 해서 전력망의 과부하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반구는 현재 겨울인데요. 호주와 브라질에서는 올해가 가장 따뜻한 겨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온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승인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폭염은 더 빈번해지고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락가락한 날씨 때문에 기상청 직원분들도 특히나 쉴 틈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 예보관들의 고충도 많았을 텐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기상청 예보실은 24시간 365일 쉼없이 돌아갑니다. 12시간씩 하루 2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잦은 야근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피로도도 문제지만 시시각각 쏟아지는 다양한 각종 자료를 정해진 시간 안에 신속하게 분석하고 예보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좀 상당한 편입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본인이 낸 예보가
실시간으로 실험과 비교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온통 여기에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모든 직원들은 우리가 피곤한 만큼 국민은 행복해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을 수확기가 되면 항상 태풍을 염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올가을에는 전북에 영향을 줄 만한 태풍 소식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올해는 현재까지 전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태풍은 없는데요. 이는 여름철 내내 우리나라 상공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의 북상을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추석 이후에 이러한 기압 배치가 좀 허물어졌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해역을 포함해서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열대 저기압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폭염으로 계절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추세인데요.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2019년에도 10월에 태풍이 영향을 받은 전례가 있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가을에 오는 태풍은 세력도 강한 데다가 태풍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접근하기까지 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수시로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는 가을이 짧아질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가을 날씨는 일교차가 크지 않습니까? 예, 유의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짧은 가을이지만 유의해야 할 기상현상이 많습니다. 우선 큰 일교차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10월 초 중순이면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첫서리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낮 동안에 데워진 공기가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만나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우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야간 복사 냉각에 의해서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 되고 대기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